제가 계속 반복 그 학습을 해 드릴 테니까, 예, 많이 보고, 예, 그 하이소. 그게 이제 상담하는데 이제 그분이 명리 공부 많이 하는 분인데, 선생님들도 헷갈릴란가 모르겠는데 내가 좀 설명 좀 해드릴게요. 근데 책 갖고 공부하시는 분이 이제 상담하면서 질문하는데, 어쨌든 질문도 이렇게 아주 교양 있게 하니까 나도 교양 있게 딱 얘기를 하잖아요. 진짜 교양 있게 하세요. 선생님들은 다 교양이 있으니까 괜찮지. 저 무토 있죠? 무토. 이게 그분이 이제 이게 토가 이 광활한 토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토라는 이 무토의 양의 기운은 양기가 가장 벌어져 있는 극단이거든요. 이게 그분 말도 맞지. 이래 가면 이 무토라는 게 양기가 가장 극단에 치어 올라와 있어 거의 끄트머리까지 꽉 찬 상태거든요. 양의 기운이 가장 강한 거죠. 이게 무는 이게 원래 막 이렇게 뭐 글자를 붙이면 이게 무성할 무자래 해가지고 가장 무성한 상태라는 의미도 있어요. 이 무토는 양기의 그 뭐랄까 대장 뭐 이런 느낌. 그럼 무일관이 그 옛날에 강의할 때 보면 잘 보시면 이게 건조하고 메마른 큰 상가 같기 때문에 물이 기화되죠. 무일관 이런 게 다 있으면 좋다 했죠. 이거를 삼명수수 뭐 이래 가지고 큰 광활한 토에 이 광활한 물이 적셔주면 이거를 굉장히 길하게 쓴다 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질문이 온 거예요. 임진월에 그 양반이 무건가? 하여튼 뭐 이런 구조인데 재산복이 없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편적격이잖아요. 예를 들어 갖고 뭐 이런 구조가 되었다. 이런 구조가 오잖아요. 이런 구조 아니면 뭐 이런 구조가 됐을 때 있잖아요. 이럴 때 이제 이 임수가 무토한테 어떤 영향을 주느냐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좀 디테일해서 설명이 좀 빠진 게 있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무라는 속성은 옛날 책을 찾아보잖아요. 난강망이라든지 옛날 책을 찾아보면 광활한 무토는 술을 이렇게 담아내는 댐과 같은 거예요. 이 이야기가 이해가 됩니까? 댐. 자, 그러면요. 우리가 어디 놀러 가면 댐을 이래 보러 가잖아요. 그러면 댐에 물이 많습니까? 조금 있습니까? 조금 많지. 많지요. 많아야 소양강댐, 금강댐, 금강댐 있나? 있어요. 그건 또 뭔 댐 있죠? 대청댐. 그건 뭐냐? 물이 귀한 거죠. 크죠? 요런 거는 수원지 정도 됩니다. 성지국 수원지 어린이 대원 가보시면 조그마한 수원지에 물이 좀 있어요. 근데 큰 댐이 돼야 뭐가 된다? 관광객들도 몰리고 손님이 붙고 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는 무토는 자기가 본분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게 두 가지랬죠. 나무를 키우는 것과 물에 댐 역할을 해야 된다 했죠. 그러려면 이래 되면 안 된다는 거지. 이래 돼야지. 이렇게.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선생님들한테 상담할 때 겨울의 무토가 비록 일신이 신약하더라도 수분이 이래 많아도 있죠. 복이 있다 했죠. 복이 있는지 없는지 애매하면 물어보라 했죠. 그 집안에 돈이 좀 있느냐고. 있다 하면 편재에 복을 갖고 와요. 이 사람이 실력과 능력은 뭐 식상도 되고 자격증 딸라면 인성도 되잖아요. 막 식상도 없고 인성은 없어도
스타팅이 나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능력이 좀 없어도 집안에 뭐 돈을 좀 갖고 시작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유학을 좀 간다든지 맞죠? 인성이 약하면 외국 가서 따오고 왜? 경제력이 있으니까 강활한 수분을 딱 갖고 있을 때 이게 더 역할 잘해. 그래서 막 물이 소용돌이를 좀 치줘야 야, 이 양반이 무토라는 게 실력 행사가 되는데 여름 염천에 무토가 더워갖고 막 이 강한 옥토가 짝짝 걸른줄하는데 여기 기하긴 기하지만 무 입장에서는 좀 작다라는 거지. 이래 돼버리면. 그걸 딱 물어보더라고요. 그분이 샘플을 많이 보니까 그릇 차이가 좀 많이 났는데, 예, 근데 이런 게 이제 이게 무토의 용법은 술을 많아도 어지간하면 감당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가 보세요. 우리 12운성 잘 생각해 보세요. 12운성 생각할 때 요 간지체를 한번 보라 했죠. 뭐든지 앉은 자리를 보는데 진에 앉아 있는 임순거야. 그리고 이거는 뭐라 했죠? 만춘, 춘전에 만춘은 술을 많이 써요. 봄농사 짓는다고. 그래서 수가 잘 말라. 내도 지금 인지놀이잖아요. 수분이 잘 말라. 근데 이래 돼버리면요, 잘 못 쓰는 거예요. 좀 아파요. 몸이 좀 아파. 그래서 이제 수원처가 좀 있어줘야 돼. 수원처, 예를 들면 수원처라도. 예. 근데 이게 강약으로 본다면 이 인성이 와갖고 뭐 힘을 받아주면 좋나 안 좋나 이걸 떠나서 이 무토 자체가 그런 속성을 좀 갖고 있죠. 기토는 좀 다릅니다. 기토는 적당하게 있어야 돼. 적당하게. 왜냐하면 이 자체가 습토고 논밭이거든. 수분이 너무 많아버리면 논밭에 물을 너무 많이 부으면 농작물을 못 자라는 거야. 이 잡초 같은 거 티 나오고 온갖 벌레, 모기, 나방 그런 거 다 붙거든요. 기토는 조금만 있어도 쓰는데 무토는 좀 많은 게 오히려 낫다는 거지. 내 같은 경우도 이 정도만 돼도 이 좀 쓰는 편이거든요. 근데 나는 이래 돼 있죠. 근데 여기 또 진이 또 들어가 있죠. 무토가 또 들어가 있죠. 아, 토가 좀 많아. 그러면 이런 무토 같은 경우 입장에서는 토가 좀 많잖아요. 그러니까 술을 좀 어정쩡하게 쓰는 게 이게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닌데 이 무토 입장에서는 수분이 좀 있죠. 근데 이럴 때는 금이 좀 들어오는 게 낫겠지. 무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방이 좀 무너져 줘야 무토가 살아나는 거지. 그러면 4, 5미로 넘어가다 신유술로 가야 이 무토인 급제의 덕을 보는 거예요. 중년 넘어가면서. 근데 인성이 와버리면 어떻습니까? 기토 입장에서는 인성이 와버리면 진토, 무토 다 살아나 버리잖아요. 화가 들어오면 비견급제가 확 몰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수분이 말라버리겠죠.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수분이 마를 때에 내가 결혼이 된 거예요. 만약에 물이 쫙쫙 말라갖고 있고 급제 이런 게 막 오화가 들어와갖고 하생토에 록이나 양인이 있으면 이럴 때 내가 그의 신년운세에 애정운이 딱 붙어붙는 거야. 그럼 여자가 딱 들어오면 내 마누라가 몸이 아프지. 시름시름 알겠죠? 아니면 요런 경우 깡깡 얼어붙은 토끼 묘자에 하기가 없으면 신랑이 아프겠죠. 이거 똑같은 구조가 되죠. 이 처자 인연에서 있죠. 이런 것도 한번 봐봐야 돼. 이 무토기토 용법은 목화금수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인데 무토기토는 다 그걸 보고 한번 보라는 게. 토의 속성이라는 게
수를 어떻게 쓰느냐의 용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수가 있어야 기름진 옥토가 된다. 생명력을 얻거든. 이게 무토는 임수 편제만 봐도 굉장히 좋은 쪽으로 하죠. 근데 이제 또 그분이 물은 거예요. 왜 이래 남편 복이 없느냐 하면서 또 물어본 거예요. 아니다, 남편 복이 아니라 마누라 복이 없느냐. 자, 이 사람이 남자예요. 자, 한번 잘 보세요. 이분도 참 공부가 많이 된 분인데 명리를 한 10년 공부하신 분인 거예요. 자, 보세요. 5월 염천에 미시에 무토인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떤 영상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내가 올린 영상에 처덕이 없다고 했대. 근데 왜 없다라고 생각을 안 했대. 나도 보니까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랬을까? 자, 보세요. 임수가 5월 미시에 반갑죠? 토생금 금생수가 되죠. 이 남자 사주거든요. 자, 이 남자가 복이 많겠습니까? 이 여자가 복이 많겠습니까? 이 팔자 구조에서 있죠. 무일간 광활한 옥토에 논밭도 있고 오시에 비견급제에 이 온갖 하여튼 뭐 하기가 강한 거예요. 그럼 이게 이 불덩어리가 이 일이 강하잖아요. 하기가. 그럼 이게 필요로 하겠죠. 마누라인데 이 처가 복이 많냐 내가 복이 많냐 한번 고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어떨까요? 이 팔자 볼 때. 그럼 내가 이 여자의 처복이 있는가? 아들은 낳았나? 아들이 목이겠죠. 자식은 물어봐야겠죠. 이 비견급제가 많은 것을 어떻게 목이라는 기운이 깨줘야겠죠. 목국토. 목국토. 아니면 미중이 을목은 있죠. 자, 우리 앞에 공부할 때 제가 뭐라 했죠? 팔자에 비겁이 다자하면 반드시 무엇으로 눌러주랬죠? 관으로. 사람이 일신이 강약, 그러니까 옛날 그 명리에 있는 설하고식의 강약으로 본다면 일간을 강하게 만드는 건 첫 번째가 인성이요. 두 번째는 비겁이랬죠. 비겁 다자는 무조건 관을 봐야 된댔죠. 그럼 관을 쓰는데 관성이 약하다는 거 있죠. 그러면 토생금 금생수가 됐죠. 목을 써야겠죠. 이래 되는 거예요. 목을. 근데 목기가 안 나와 있죠. 내 마누라는 여가 처가 되죠. 처가 목을 써서 목국토 해줘야겠죠. 목국토 안 해주고 있죠. 마누라는 염천에 이거 없으면 아야 하잖아요. 근데 여기 있으면 받고 있겠죠. 내 마누라가 원래 저 집이 잘 사는가 물어봐야겠죠. 왜? 금생수를 받았잖아요. 맞죠? 안 그러면 내가 너는 내 여자니까 해서 잘할 수도 있겠지. 내가 식상을 쓰니까 내 마누라를. 자, 그럼 이 여자는 결혼을 딱 된 거야. 이 여자는 복이 많은 거지. 이 여자가 복이 많으려고 하면 신랑이 잘해주든지 아니면 돈복이라도 좀 많아야겠지. 근데 이 여자는 식상 활동을 안 하죠. 나는 열심히 하는데 이 사람은 비급태왕의 하기태가니까 쇠가 빠지게 양기를 쓰면서 돈을 벌어갖고 토생금 금생수 시켜주는데 내 마누라는 수생목 목국토 안 해주고 있죠. 참 어렵지. 나도 이 말이 맞나? 나도 막 헷갈려. 한 번씩 보면.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염천의 통거예요. 물이 굉장히 필요하죠. 결혼을 하고 나서 발복이 됐다. 결혼을 안 해도 잘 살겠다. 안 해도 괜찮아. 예? 해야지. 마누라가 해야지. 맞아. 그러니까 사주 팔자가 있잖아요. 이게 이 8글자가
다 이게 설계돼 있다고 봅니다. 설계. 그러니까 뭐냐면, 자, 이게 이제, 원래는 8글자가 있어가지고 이게 인간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뇌라는 몸뚱어리는 8글자에 의해서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옛날에 이제 격국하는 사람들은 뭐 설하고 선생님이나 이런 사람들은 억부라는 용신체계, 조우 용신체계, 통관 용신체계 해갖고 용신이라는 글자가 들어오면 팔자가 맑아지고 상생이 되고 뭐 소위 말하는 이제 사주가 좋아진다 이 개념으로 보면서 일간을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월과 일간에서. 그래서 강약을 봤단 말이에요. 설하고식은. 근데 설하고라는 선생이 이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는 심효천 선생님이 여기서 격만 잡았어. 이 전구월령법이라서 월지의 격국용신이라는 것만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설하고라는 사람이 오면서 격국용신 플러스에 억부에 조후에 통관까지 쫙 다 넣었고 그 이후에 제자들은 막 이 말고도 더 있다 하면서 막 나온 거예요. 지금 어마무지하게 나온 거예요. 근데 원래 원판을 보자는 거예요. 원판은 이 8글자거든. 이게 설계되어 있다는 거는 일간 중심의 이 인간만의 인생이 아니라는 거지. 원래는 이 8글자에 설계되어 있다는 거는 음양관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들어가 보죠. 원천적으로 내가 재성이 있다는 거는 이걸 음양으로 보면 내 마누라가 왔죠. 마누라가 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재성이라는 게 내 팔자에 있다라는 거는 마누라가 들어왔을 때 그 가족이라는 게 설계가 되는 거지. 처가 딱 들어왔는데 처갓집이 부자인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왜? 식신생재가 잘 되면. 그러니까 식재가 잘 되고 있고 이게 반가운 사람들은 한번 관찰해 보세요. 처가가 원래 좀 잘 사는 여자 들어오는 경우도 많고 없는 여자가 들어왔는데 내가 일이 잘 될 수도 있어. 식상은 뭐 하는 겁니까? 투자하고 일을 확장하고 벌리고 우리 집에 밥그릇이 크다는 뜻이잖아요. 실력 행사를 하는 거죠. 근데 식상이 없으면 뭔가 일적으로 막 확장하고 벌리고 하는 게 잘 안 돼요. 식상이 없으면. 그러면 식상이라는 게 행동력이랬잖아요. 행동력이 없으면 깨돌이로 가면 남이 다 만들어 놓은 걸 팔아뿌는 거지. 유통. 나는 만드는 재주 없어. 나는 줄기세포를 못 만들어. 가면 줄기세포 만든 사람 걸 사갖고 이거 줄기세포야 팔아뿌는 거야. 유통. 그게 재인. 깨돌이. 이게 얼마나 좋은 줄 알아? 이래갖고 팔아뿌는 거예요. 그건 재인이고 식상은 운명을 개척하는 거예요. 내가 식당도 하고 밥집도 하고 뭘 공장도 지어갖고 만들고 이 사람이 뭐 하냐면 제조업을 합니다. 식신생재. 만들어 판다. 편제, 유통 판매인데 제조 이래 되겠죠. 제조해서 판다. 식신생재 잘 되겠는데 내 원국에 딱 잘 돼 있죠. 대운을 보세요. 오, 미, 신유술, 해자축 까죠. 식상과 재성이 살아나죠. 돈은 막 벌어. 식상생재도 막 벌어. 근데 이 급제라는 놈이 다 있는데 팔자 원명에 묵간이 없죠. 그러면 내가 싹 열심히 해갖고 내 마누라한테 자랑해. 마누라는 금생수를 다 받고 있으니까 편안한 거야. 그러면서 집안을 안 돌봅니다. 집안을 안 돌보고 뭐 이것도 하고 탁탁탁 이것도 하고 이래 가쁜 거예요. 다 어디 갔노? 돈이 없다. 탁탁탁 픽픽 타짜. 그래갖고 이 돈이 다 어디 갔어? 없다. 이래 보는 거야. 이해됩니까 이게? 이해 안 돼요. 그러니까 남자한테서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게 없으면 괜찮습니다. 아싸리 비비 없으면 이게 아니면 관이라든지 식상생재를 해서 돈은 잘 버는데
이게 비식재간에서 급제를 간이 못 잡아주는 통증이 와요. 그러니까 이 무조건 처덕이 있다고만 보지 말라는 거지. 자, 그러면 용 선생은 그래도 해중에 간목이 쪽에 있고 진중에 을목이 있잖아요. 다행이다. 이거 없으면 또 이 타짜 되겠죠. 그렇죠. 이러면서 픽픽 던지겠죠. 그래서 비겁이 다자하여 일신이 강한 사람은 항상 뭘 바랬죠? 간을 봐야 돼. 이게 뭐랬냐면 이게 극하는 것도 짝이에요. 네. 간살이 강하면 간살을 극하는 걸 봐야지. 식상이 있느냐를 봐야지. 왜? 식상과 간은 짝이고 급제와 간도 짝 짓는 거지. 극하는 거니까. 맞죠? 그래서 비겁이 주는 게, 근데 이게 보세요. 열은 영천이죠. 자, 이런 것도 있고, 예.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 이런 구조죠. 여자입니다. 편제격이죠. 편제격. 근데 일시가 뭐가? 양인이죠. 힘이 있단 말이에요. 양인이 힘이 있는데, 자, 미옷 신월이면 뭡니까? 미월에서 신월로 넘어가면 음력 7월 달이죠. 음력 7월에도 약간 더워요. 자, 이거를 조우적인 개념으로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5달, 미달, 신달까지 더워. 6달만 돼도 조우를 써요. 하를 반기거든. 신월은 쉽게 말하면 하기가 좀 약해도 있죠. 하기가 좀 약해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오미월이 되든 신월이 되든 이게 하기가 강한 건 문제가 됩니다. 이게 또 똑같아요. 비겁이죠. 이분은 이제 여자인데 편제에 재가는데 이게 관이 수국할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연에 있고 일시에 좀 떨어져 있죠. 그리고 이 사람이 병화일간인 거예요. 오시가 되려면 뭡니까? 임정합, 이민, 경인, 신묘, 인증, 개사, 가보죠. 이 하기, 신월에 하기가 너무 많아. 병화, 오중에 정화, 오중 정화 있죠. 비견급제가 간목을 보고 있죠. 이래 되면 이 간목이 너무 강하죠. 쪼그라들어 버리는 게라. 근데 관은 여기 있고 인성은 떨어져 있죠. 자, 우리 용 선생 그냥 격국으로 보면 관과 인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합격이랬죠. 그러면 직장은 여기 있는데 내 결재권은 저쪽 대문 밖에 나가 있기 때문에 이 양반이 승진이 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했죠. 근데 이게 편제가 득세인 거야. 편제. 근데 이게 보세요. 연월의 편제가 득세했죠. 일시에는 비견급제의 양인이 득세했죠. 이렇게 신월에 비겁이 태왕해버리면 이 왕한 비견급제가 재성을 보고 있죠. 비겁이 재탐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구조를 잘 메모해 두세요. 이런 구조가 사업이 안 됩니다. 사업이 안 돼요. 제가 전반적으로 사업가의 구조에서 볼 때 사업적인 비즈니스가 잘 되는 사람들의 팔자의 유형은 일신이 오히려 조금 약해야 돼요. 그래 재성을 건들지 마라. 이 편제를 제발 좀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살짝 극해주는 거는 음양관계라서 좋은데 너무 센 놈이 건드려버리죠. 그래서 원래 이거예요. 신왕제왕이라 하더라도 있죠. 신왕의 이 재성이 이게 경신이 좀 강하다 하더라도 있죠. 이걸 사업성을 쓰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편제의 정관이죠. 편제는 뭐랬죠? 상품, 유통,
유통, 물건을 판다, 뭐 줄기세포라든지 이런 것도 다 편제죠, 편제. 그 용진자 편제는 이 뭐랬죠? 이게 피부에 이렇게 하는 거고, 맞죠? 이 신금은 완제품이죠. 딱딱하게 굳어 있는, 맞죠? 완제품인데 이게 금기니까 실용적인 제품 같은 거죠. 백화점 다니는 게. 백화점. 인성은 떨어져 있죠. 매니저는 되더라도 거기서 뭐 직급이 올라간다 보기는 어렵겠죠. 근데 이 개수의 작용은 뭐냐면 하기가 불덩어리가 돼갖고 재탐이 될 때 이 개수는 경신이라는 걸 씻어주는 역할을 하죠. 씻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예를 들면 수국화로 봐도 되고 하기를 수국화한다고 봐도 되고 난강방식으로 본다면 개수가 경신을 씻어준다고 봐도 되고 그러면 이 관계는 괜찮죠. 그거를 우리가 실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 개수가 반갑잖아요. 반가운 개수를 용신처럼 생각하면 되겠죠. 용한다는 거니까. 그러면 이 비급에 의해서 제기가 녹아 들어가는 것을 개수가 씻어주니까 이거는 반갑죠. 직장 생활을 오래 합니다. 직장이 반가우니까. 그러면 이런 거 다 우리가 난강방식 사고는 갖고 있다가 요새 회사를 옮기고 싶은데 구직이 잘 되겠나 아니면 뭘 좀 이렇게 직업적으로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항상 가능하다는 거예요. 직장을 좀 옮기더라도 오래 일할 수 있다. 왜? 연간의 개수면 하늘에 떠 있죠. 그 지역사회에 이름 되면 알만한 직장에 들어간다. 편인, 매니저. 1등이죠. 자, 이렇게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서 인성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도 외워버리세요, 그냥. 신월에 병하든 정하든 하기가 강해서 이걸 녹으면 시켜주는 자리를 무조건 찾아야 돼. 이게 없잖아요. 녹아버리면 재산을 크게 흔들립니다. 자, 여기서 그래도 이게 녹았는지 안 녹았는지 구분을 못 하겠어요. 이게 뭐 비중을 보니까 확실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맞죠? 이게 더 강한지 이게 더 강한지 모르겠어요. 답이 나오죠. 그럼 어떻게 해랬죠, 제가? 그렇지. 물어봐야 돼. 쌤 지금 물어봐야 돼. 이게 어느 자리입니까? 부모 자리죠. 이게 조우 역할을 못 했으면 무조건 부모가 망했든지 있죠. 엉망진창이 돼. 그런 대로 살만한 기라. 씻어주죠. 실적이 잘 나오니까 인센티브 많이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일은 할 만한 거라니까. 맞죠? 이거는 이제 부모 도구로 써먹은 거예요. 이게 나름대로는. 그럼 이런 경우가 결혼이 돼갖고 이 개수 정관이 내 신랑 역할을 딱 해버리면 최고인데 일시에 비견급제의 양인이 망하니까 편제잖아요. 결혼을 별로 안 하고 싶지. 내 팔 내 엉두고 살.